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게 됐네요. 이번에는 황해를 얘기해 볼 거예요. 황해 나홍진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인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장편 두 번째 작품. 네. 이거는 혹시 개략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황해, 저는 추격자는 어떤 한 점으로 몰입되는 감이 있었는데, 황해는 주인공이 또 3명이라고 남자 3명이잖아요. 그 3명이 있고 좀 복합적인, 이게 나홍진 감독님의 야심이 느껴지는 대작이다. 액션도 크게 가고 뭔가 좀 스케일이 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황해도 되게 재밌게 봤던 걸작이다. 재밌었죠. 네. 테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으로 식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식욕을? 하정우가 진짜 너무 잘 먹고. 하정우. 저 그 사람 진짜 미역국이었나 처음에 그거 먹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 미역국이랑 김 이렇게 이빨이 쥐어가지고 네. 입에 다 넣는 거. 이게 짤로 많이 돌아다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컵라면 먹다 그 소시지 베어 먹고 감자 먹고. 야 진짜 왜 이렇게 나 배고파. 나 어떡해. 아니 지난주에도 백문백답 하실 때 영화가 좋은 이유가 영화관에서 먹는 그 음식이 좋아서. 먹는 저는 거 돼지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안 보이죠 아래가? 다행이다. 네, 다행이에요. 네,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더 높은 곳 합시다 우리 앞으로 책상을. 네. 여기까지 가리는 거로 하죠. 예, 얼굴도 가려버리게. 다 가려. 그 사실 영화에서 네. 하정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조선족들도 막 먹는단 엄청 말이에요. 먹어요. 근데 먹는데 거의 우리가 그래요? 족발 같은 거 먹는 거 같은데 우리가 시켜 먹는 그런 족발의 느낌이 아니라 요따만 하지 않았어요? 이따만한 그 바구니에다가 그냥 돼지 한 2다리 3다리 그냥 잘라 넣어가지고 바로 삶아가지고 만든 그런 느낌을 그걸 먹더라고요. 맞아. 그거를 보면 약간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네, 하정우는 조금 대비되는 장면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를 봤을 때. 좋습니다. 네, 일단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주인공은 구남이에요. 진짜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연변에 사는 사람이고 조선족 택시 운전사예요. 아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갔다가 6개월째 소식이 없어요. 그 아내 입국시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네, 6만 위안이라고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하정우가 빚을 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돈도 제대로 못 갚고 마작판만 계속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타짜에 나왔던 고니 같은 느낌이 조금 처음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작판에서 계속 이렇게 노름만 하고 있다가 개장수 면정학을 만납니다. 네, 엄청 처음 등장은 그렇게 포스가 있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엄청 포스를 풍기지만 이제 면정학은 딱 이 사람 보고 구남이 이놈 그냥 쓰고 버리면 좋겠다. 그냥 장기판 말로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 가서 사람 한 명 죽이고 오라고 시킵니다. 맞아. 그리고 시킬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명대사였는데 엄지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지라고 안 하고 MG라고 MG. 그랬었구나. MG 갖고 와라. 그랬었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초반에 면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해요? 그 버리겠다고 아니 그 말은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그렇죠. 네.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된 거죠. 저는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면정학 씨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의리가 있을 거다. 배신당했어. 나쁜 놈. 그리고 또 MG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조선족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음이 좀 듣기가 좀 처음에 안 들릴 수도 있죠. 잘 안 들리더라고 솔직히. 어떠시 좀 이게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니 모가디슈 최근에 나온 거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자막을 달아줘요. 이거 되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못 알아들을까봐 신선하다. 차라리 그래도 조선족 말할 때 자막을 아래 달아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심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잘 알아들었어요. 저도 들리긴 네. 하는데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이 사람 하나 죽이고 와라. 왜 이런 식으로 말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장한 성인 남성들은 뭐 했니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분들은 니들 왔니 이러면서 뒤에 니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조선족 특유의 말투인가 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다시 줄거리를 조금 가면 좋습니다. 구남이 일단 한국 가서 사람 죽여오라는 제안 받고 어찌저찌 밀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아내부터 찾죠. 일단 죽이려는 사람을 안 찾고 그런데 아내를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은 만나요. 근데 어차피 바람난 거니까 찾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체념 아닌 체념을 하고 죽여야 되는 타겟 김승현이라고 하는 곽도원 씨죠. 김승현 집에 가서 이제 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구경을 해보고 이렇게 봅니다. 아, 그리고 잠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긴 한데 그 군함이 그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미립국하는 네. 하는 그 배를 막 타고 막 되게 그 과정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리얼하게 잘 묘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도 조선족들이 그렇게 한국의 밀항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게 하죠. 와. 실제로 오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영화상에서도. 그냥 시체라서 바다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와, 근데 그렇게 그거 하는구나. 부산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황해 그 서해 통해서 오기도 하고. 부산까지 그 배를 그 몇 날 며칠을 그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숨어서 수없이 갈아타고. 아, 전 정말 힘들겠다. 전 되게 이거를 이분이 감독님이 취재를 잘 하신 것 같다. 네, 이건 취재를 통해서만 구현할 수 있는 디테일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묘사가 좋았다. 다시 스토리를 조금 가보면 네. 이제 김승현 집에 가서 그 사람 집을 좀 둘러보는데 그러다가 또 김승현한테 걸립니다. 너 이제 조선족인 거 아니까 그냥 2만 원 쥐어주고 사우나나 가라. 김승현 역할을 맡은 분도 유명하잖아요. 그분 곽도원 씨 완전 유명하죠. 많이 봤던 얼굴이더라고요. 연기도 잘하시고. 나중에 곡성에서 이제 곽도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김승현한테 돈 받고 전전하다가 한 열흘밖에 원래 애초에 시간이 없었어요. 사람 죽이고 오라고 하는데 열흘만 줬는데 맞아요. 이제 김승현 제대로 못 죽이고 아내도 찾느라고 계속 시간을 허비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속이 좀 타는 거죠. 애도 못 죽이고 아내도 못 만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면정학한테 전화를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러니까 면정학이 너 지금 딴 생각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하면 그 연변에 있는 하정우 김구남의 엄마랑 딸이 있는데 걔네 집에 사람 보낼 거니까 일 제대로 하고 와라. 협박하는 네, 거지. 이렇게 협박을 하죠. 결국 구남은 그래도 김승현을 바로는 못 죽이고 아직 그 계획이 다 마련되지 않았어가지고 아내 친분이 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죽도록 패서 아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이걸 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아내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체념을 하고 김승현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랑 또 다른 청부살인 업자들이 빌딩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네. 결국 이 청부업자랑 김승현의 운전기사, 그 김구남이 죽이려고 했던 그 김승현의 운전기사랑 청부업자랑 같이 가서 이 김승현을 죽여요. 나름의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김승현은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자기 맞아. 운전기사한테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 일부의 디테일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 군함이 나름의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언제 그 계단 올라갈 때마다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맞아. 그걸 이제 다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서 여기 숨어 있다가 죽여야지 했는데 그게 다 어그러진 거죠. 그렇죠.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되고 결국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져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얼떨결에 올라가서 결국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근데 만약 그 김구남이 그 다른 그 청부업자 없이 혼자 했다면 실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사실 어설프기도 하고 그 죽음을 당한 곽도원 씨가 유도 은메달리스트인가 그래요.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맞고 2대1로 싸웠는데 한 명을 리타이어 시키고 맞네. 한 명을 3대1이었어. 3대1이었어. 2대1인가? 2대1이었지. 2대 처음에 2명이서 올라갔는데 한 명 날라 제끼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운전기사가 올라갔던 거네. 맞다. 한 명 그쪽에 창 밖으로 던져버렸다. 네, 맞아. 전부 던졌지. 만약 김구남이었으면 김구남이 혼자 갔으면 그렇게 바로 됐을 수도 있어. 창 밖으로 짱 끼고 땅. 그럼 영화 끝나고.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도 은메달리스트면 그렇죠. 날려버리죠 뭐. 어떤 식으로 보면은 김구남이 운이 좋았네요. 그렇죠. 내가 손을 안 써도 이미 죽여놨어. 그다음 한편으로는 또 운이 안 좋았지. 차라리 그냥 MG 포기하지.
MG. 그 NG 포기하지 그럼. 엄지. 그게 중요하다고 갔다가 자기가 죽이지도 않는 거 걸린 거잖아요. 맞아. 맞아. 네. 경찰한테 쫓기고. 결국 MG도 자르느라고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뭐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싹싹싹. 네. 아무튼 그 현장에 군함도 있다가 MG 찾으러 가다가 경찰한테 이제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경찰한테 계속 붙잡히려고 도망을 다니다가 아 여기서부터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너무 좀 답답한 장면이 경찰이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유일히 도망쳐요. 네, 그냥 다 도망쳐요. 이게 한국에 어떻게 된 거지? 결국 나홍진 감독님의 모든 그 아까랑도 우리 곡성이 아니라 그 어디였지? 추격자. 추격자 얘기하는 추격자에도 거죠. 그 장면 나와요. 그 엄중호가 엄중호 도망가죠. 그 많은 경찰들을 다 뚫고 피해서 도망가요. 아 결국 잡히긴 했는데 결국은 잡히지만 호송되는 와중에 또 호송되는 와중에 차를 전봇대나 나무인가 거기다 딱 들이받고 나무에 들이받게 하죠. 네, 그 다음에 동료 형사한테 자기 이거 수갑 풀어라 한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하죠 경찰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찰들 그렇게 무력하진 않거든요. 맞아. 아무튼 더 얘기를 해보면 김승현은 일단 죽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막 나와요. 전직 유도 은메달리스트가 살해당했다. 뭐 충분히 큰 뉴스거리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군함 용의자의 얼굴이 딱 나오는데 군함의 얼굴인 거죠. 실제로 쟤가 죽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얘가 이제 누명도 쓰고 경찰한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고 또 화내는 누군가가 나오죠. 또 다른 주인공 김태원. 김태원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저쪽 김태원이 그 사람이죠. 좀 뭔가 좀 말끔하게 차려입은. 맞아요. 맞아. 사장. 버스회사 사장. 사장. 버스회사 사장 김태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죽이라고 시켰는데 김승현을 그 곽도원을 조용히 죽이라고 시켰는데 뉴스까지 나오고 용의자 얼굴까지 나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래 애들 불러가지고 확실히 처리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처리가 뭐다? 그 김군함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 경찰보다 먼저 찾아서 죽여라. 경찰보다 먼저 찾아서 죽여서 아예 그냥 나랑 연결된 꼬리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태원 부하들이 군함에 대한 연결고리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얘가 어떻게 한국에 왔지? 하다가 이제 면정학이라는 브로커를 알게 되죠. 그래서 면정학을 기습합니다. 김태원의 부하 3명. 그냥 핵심 부하 3명인 것 같은데 딱 가는데 여기서 저는 조금 멋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이 면정학이 있는 호텔로 이 3명이 칼을 속에서 딱 꺼낸 다음에 쓱 들어갑니다. 맞아, 들어가죠. 근데 우적우적 막 소리 나더니 불이 딱 켜지니까 2명은 이제 리타이어 돼 있고 그 이제 좀 센 부하 걔는 이제 이러고 있더라고요. 면정하게 혼자 도끼 한 자루로 3명 다 이렇게 나가리 시켜버린 거잖아요. 이거 보고 이제 얘는 진짜 무력의 끝판왕이다. 너무 근데 좀 너무 판타지적이야. 그 면에서는 그렇긴 해. 관우도 아니고 진짜 혼자 관우 맞아요. 일당백이야. 모든 장면에서는 혼자 다 처리하고. 맞아. 사실 나중에 나오는 족발 씬들 있잖아요. 족발로 이렇게 때려잡는 거기서는 그래도 걔가 막 몇 대 맞고 쑤시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랑 비교하면 이 샤워 그 기습당한 장면이 조금 판타지적인 그런 게 있긴 하네요. 아니 그 다음이 더 판타지적이에요. 그 족발 다음에. 나중에 차라리 족발을 그 막 다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나중에 김태원 때 혼자 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맞아. 김태원 그건 진짜 말도 안 됐어. 그 화면 검을 딱딱 커지니까 그냥 다 잡은 거. 좀 판타지지.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참 저는 몰랐는데 지금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여자가 그 어디 저기 일 하나 할래요? 막 하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기 돈 좀 벌래? 자기 돈 좀 벌래? 라고 여자한테 호텔 직원 호텔 직원한테 기억난다. 그래서 그걸 그게 뭐였냐면은 걔네들이 사는 방을 알려줘라. 카드키를 줘. 그러니까 살인하고 무기 나면은 돈 줄게. 했는데 다 안전됐다가 켜지고 보니 그 여자도 같이 썰고 있었잖아요. 닦고 있고. 같은 편이었지. 같은 편이었다는 게 난 거기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얘네들이 올 거를. 그쵸. 아니 그 여자에 대한 그쵸 얘기한 거죠. 그래요? 저는
그 여자가 그 여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여자 맞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여자가 어떤 저쪽에 신호를 줬겠네요.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저도 몰랐어요 영화를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면정학이 도끼를 들고 숨어 있다가 다 처리를 한.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이미 알고 알고 있는 있으니까. 기습이었던 거지. 기습이 아닌 거지. 기습이 아니래. 아 그래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한바탕 끝나고 나서 직원이 아니라 그 쳐들어갔던 남자애가 막 흘림 피 닦으면서 닦으면서. 여자애 봤잖아요. 이상한 눈빛으로. 그 이유가 그게 이제 전원이 다 얘기했구나. 그 장면이에요. 아무튼 네. 이렇게 먼치킨이 다 세다. 네,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태원 면정학이 이제 이 자기한테 기습하러 온 애가 누구 시켰는지 아 맞아. 이걸 알아내서 김태원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역이용하죠. 자기가 김구남 잡아서 죽일 테니까 그냥 나한테 돈 줘라. 나한테 돈 줘라 이렇게 김태원한테 오히려 제안을 합니다. 맞아. 한편 이제 또 이게 조금 영화가 복잡한데 주인공이 3명이다 보니까 맞아. 화면이 막 바뀌어요. 다시 구남의 얘기를 조금 돌아보면 TV를 보다가 아내로 추정되는 여자가 내연남한테 살해당했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맞아. 아내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여자.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브로커한테 돈을 주고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컨테이너 박스에 빛이 살짝 비치는데 중국말이 아니라 일본말이 써 있어요. 재팬. 네, 재팬 뭐 일본말이 좀 써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거 함정이다라고 눈치채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눈치력 100단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거기 일본말 써 있는 것만 보고 저는 약간 좀 의아했어요. 중국으로 가는 배라도 일본 화물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쓱 보고 약간 분위기를 통해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조선족들이 빨리 들어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좀 그랬던 것 같고 결국 그 조선족들도 면정학의 부하였던 거죠. 얘를 일본으로 보내든 아니면 어딜 보내든 함정에 빠져서 얘를 좀 잡으려고 했던.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면정학이랑 김구남이 만납니다. 너 거기 있었구나. 너 거기 있었니? 하면서 이제 또 도끼 들고 뛰어갑니다. 도끼 들고 또 뛰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정학 부하들이 김구남 잡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면정학이 이 쥐새끼 하나 잡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냐 하면서 나와봐라 하고 딱 다가가는데 김구남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또 엄청 신기에 가까운 도주 능력을 선보이고 경찰 따돌리듯이 얘네들도 따돌리고 다른 데로 막 도망을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면정학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식구들이랑 한국에 있는 어떤 그냥 거처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족발 같은 거 뜯어먹고 그 장면. 네, 이 장면 나옵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딱 잠들었는데 잠들기 전에 김태원한테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내가 그냥 아니다. 전화하기 전에 일단 자기 멍청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멍청하다 이 생각을 못했네. 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그냥 김구남이 잡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냥 돈만 김태원한테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죠. 김태원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잡아 죽였으니까 그냥 돈 잔금만 달라, 잔금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김태원이 빡친 거죠. 이 밤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거든. 전화할 때 이 밤에 버스에서 사장 나 같으면 잘 나가는 사람한테 어디 조선족 따위가 와서 훈계냐 전화를 해서 이 상황에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 다 보냅니다. 맞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렇게 기습을. 보내서 기습을 하는데 밤 자고 있는 면정학은 이제 아래층에서 소란이 피우니까 이제 이거 들고 족발 들고 사상 최강 뼈. 네, 이거는 이제 멸일이에요. 플러스 10강 막. 그걸 이제 다투카 팹니다. 다투카 패서 한 5명인가? 엄청. 4명인가 이제 죽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죽이고 이제 불 다 지르고 그 안에 증거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김태원한테 이제 유유히 가는 거죠. 그래서 딱 문을 열었는데 김태원 부하 와 한 진짜 10명 정도 있었던 그 장면. 지하실에. 음. 너무도 판타지적. 맞아, 여기도 좀 판타지죠.
10명을 그냥 도끼 한 자루나 이런 거로 그냥 바로 썰어버리고 맞아요. 딱 불 켜졌는데 여기에 도끼 꽂혀있던 부하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 뭐 얘가 뭘 했길래 이게 10명이나 이렇게 근데 죽였지? 그 영화 보면서 저를 제일 간지났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가요? 그 부하 중에 그 부하 죽은 애. 부하 중에 엄청 키 크고 잘생긴 애 하나 있었어요. 그 이사 다음으로 있는 애가 있어요. 제일 덩치 있고 이사 나중에 리타이어된 후에 이제 걔가 거의 이사급으로 옆에 붙어 있는 애였는데 간지나는데 그렇게 쉽게 없어질 줄 몰랐어요. 전 또 한 가지 또 의문인 게 면정하기 나름 이제 이렇게 옷을 벗어요. 다 잡은 다음에 여기 좀 묶어봐라고 하면서 근데 몸이 안 좋아. 솔직히 그는 아저씨 일반 아저씨 배도 이렇게 때려 잡을 정도면 좀 어느 정도 근육도 있고 그러면 좀 납득이 될 것 같은데 몸도 실제 안 좋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 야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았어요. 일부러 몸을 안 만들었다. 네, 일부러 몸을 안 만들고 야생의 그냥 실전 근육이라 해야 되나? 실전 몸? 그냥 모든 이게 때려잡기 위해 도끼를 위해 때려잡기 위해 만든 그런 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선족의 몸. 그렇죠. 그 싸움 잘하는. 네, 그럴 수 있겠네. 이게 몸 만드는 건 이제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또 윙그망자 있고 그럼 또 웃기고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윤석 씨의 얼굴에 왕자가 있을 거라고 상상은 가지 않아요. 맞아. 그럼 그렇죠.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아무도. 맞아. 그 윙그망자 오히려 어색하다.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민첩하게 이렇게 도끼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몸이 저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좋네요, 맞네요. 마르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뭐 적당히 어느 정도 살집이 있다. 저는 팔은 조금 엄청 말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 호텔 씬에서 기습당했을 때 딱 나왔을 때 팔이 엄청 그리고 이제 김태원한테 가서 이제 부하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김태원한테 부하들한테는 한 대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김태원한테는 몽키 스패너로 맞고 뭐 도끼로 맞고 막 진짜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 김태원을 결국 죽이고 면정하기. 맞아. 자기도 이제 차를 끌고 가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차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군함 장면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군함이 또 다른 조선족한테 납치를 당합니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납치를 당하고 이 조선족들이 트렁크를 문을 열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군함이 바로 이렇게 뭘 하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걔네들을 죽여버리고 본인이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트렁크 열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해코지를 했는지 얘도 좀 다쳤어요. 맞아요. 다쳐서 이제 피를 흘리고 모르는 어부의 그 배에 타서 있다가 결국 자기도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버립니다. 다 죽은 거죠, 뭐. 다 죽었는데 그 마지막에도 그 할아버지가 그냥 바다에 그냥 던져버리고. 맞아. 그냥 일반 시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참 이렇게 죽는구나 다. 엄청 허무하게 죽었었죠. 저 나홍진 감독님의 똑같아 모든 영화. 참으로 염세적이고 참으로 근데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그게 끝은 아니죠. 완전 끝은 마지막에 있어요. 그 쿠키 영상. 마지막에는 이제 군함의 아내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변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근데 약간 분분했었어요. 이게 아내냐 아니면 아내랑 닮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꿈이냐. 꿈일 수도 있죠. 꿈일 수도 있네. 근데 근데 나홍진 감독님이라면은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실제. 현실이야. 말했듯이 그렇죠. 결국 모든 거는 니들이 뭘 하든 다 돌아가. 모든 건. 가만히 놔둬도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돌아갈 일이었고 결국 모든 게 끝날 일이었어. 진짜 군함은 아내 때문에 그러면 군함 왜 왔던 거야? 이게 다 그게 허무한 거죠. 더 허무해지네. 기다렸으면은 모든 게 풀렸을 텐데.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올 건데. 그래 제작진들도 나홍진 감독을 잘 아는 제작진들도 사실 이거는 아내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러겠죠.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하긴 엉뚱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도 이상하지. 맞아요. 그렇죠. 결국 그럼 이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나홍진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세 명이 이렇게 막 어우러지다가 결국 다 죽어버리고. 지금 질문하시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 그냥 생각이 궁금해가지고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가? 주제랄까? 뭐 철학이랄까? 뭐 그게 있을까 싶네요. 저는 약간 조선족들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요즘의 조선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극한 직업이 아니고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다 그렇진 않을 텐데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당시에도 쭉 봤었는데 이거 보고 아 조선족들 좀 무섭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조선족 무섭네. 실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조선족은 뭐 무서운 사람 많다고 막 도끼로 그러니까 사람 막 함부로 목숨 막 죽이고 중국인들이 막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국가 차별, 인종 차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듣기도 하고 실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황해를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 혹시 아세요? 어떤 개콘에서 황해라는 그냥 타이틀을 걸고 이제 전화를 해요. 그 약간 보이스피싱하는 기억났어. 네. 보이스피싱 고객님 네. 다 당황하셨어요. 맞아 그거. 그 정도로 맞아. 당시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었나 모르겠는데 추격자에도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고 이번 황해에도 조선족이 어쨌든 주인공이고 그 중심 인물이 2명이나 되는데 그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좀 편견을 갖게 만드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후에도 다른 영화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는 좀 나홍진 감독님이 실수 어떤 편견을 갖게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조선족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왜 저렇게 묘사하지? 우리 왜 이렇게 저렇게 잔인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어. 그분들은. 네, 저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표현의 자유. 많은 좀 무거운 화두긴 하지만 그쵸.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뭐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가기 전에 예. 그 마지막 장면 거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아내랑 그 저축은행 과장이랑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군함이 발견을 해요. 맞아. 그걸 보고 이제 의미심장하게 쓱 보고 나가는데 사실 그러면 군함을 사주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면정학 아닌가요? 면정학을 그럼 시킨 사람은 면정학한테 그 일을 준 사람은? 그것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그게 줬으니까? 바로 김승현 아내였던 거예요. 어? 김승현 아내랑 그 저축은행 과장이랑 내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이 김승현 아내는 김승현을 죽이려고 면정학한테 일을 준 거고 면정학은 군함한테 일을 줬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승현 아내가 사실 제일 흑막이었던 거예요. 와. 김승현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이게 오피셜인가요? 아니면 오피셜이에요. 와 대박이다. 그 반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군함이 다 알고 그 김태원이 잡아왔던 한 조선족이 이제 누구 과장의 명함을 보여주잖아요. 네. 얘가 나한테 일 줬다, 우리한테 일 줬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 과장이 바로 김승현의 아내가 내연남이로 두고 있었던 그 과장이었던 거예요. 은행. 네. 그걸 보고 이제 난 영화 봤는데도 왜 몰랐지?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면 그럼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저는 아내인지도 몰랐고요. 갑자기 은행이 왜 나오지? 그래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해력이 딸렸나? 그래서 했는데. 조금 불친절한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플롯들이 조금 잘 안 이어지네. 그 나홍진 감독이 영화 다 똑같아요. 곡성도 그래, 랑전도 그래, 너무 불친절해. 여러 번 봐야 이해된다. 네가 이해해. 저는 추격자가 제일 친절했던 것 같아요. 추격자 좋죠. 깔끔하죠. 추격자는 깔끔했으니까. 깔끔하죠. 단선으로. 근데 황해는 그 아내가 군함을 시켜가지고 김승현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고. 이게 사실 그러면 다시 중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군함이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다른 그 청부업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얘는 김승현이 아니라 김태원 버스 회사 사장이 시켰던 거고 군함을 시킨 거는 김승현의 아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청부가 있었던 거예요. 김승현은 그 김태원을 나도 헷갈린다. 갑자기 헷갈리네. 버스 회사 사장이라 할게요. 네, 버스 회사 사장. 버스 회사 사장도 그 유도 은메달리스트를 죽이려고 따로 그 청부업자 고용해서 한 거고. 그 김승현 아내 유도 은메달리스트 아내도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군함을 따로 고용해가지고 했던 거죠. 버스 회사 사장은 왜 죽이려고 그랬대요? 다른 내연녀가 있었는데 걔를
이 유도 은메달리스트가 건드렸어요. 이게 다 내연료 문제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불륜이네 다. 불륜이죠. 결국엔 불륜이 이까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김태원이 그 버스 회사 사장이 이제 죽기 전에 군함이 딱 왔을 때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로 다 토로합니다. 그놈이 내 여자를 건드려서 내 집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죽어요. 그게 네, 얘기구나. 그게 그거였어요.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불륜이 불륜 위험하다. 불륜하면 죽는다. 불륜하면 죽는다. 이건가요? 아니야 그거 죽지 않아. 걔네 둘은 살아. 금승이는 아내랑. 맞네. 그러네. 사네. 걔만 죽네요. 김태원. 김태원 김승현. 김승현이랑 남자 김태원이랑. 둘만 죽네. 남자들은 둘만. 다 죽고 여자들은 다 산다. 그러네. 이거 완전 여존 남비. 그런 건가요? 네. 요즘 그렇죠. 시대에 나왔어야 되는. 그래 요즘에 잘 네, 어울리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보면 여기 제 거부터 한번 좋습니다. 여쭤볼게요. 네. 추격자도 좀 그랬지만 저는 여기가 더 경찰이 엄청 무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 나오는 장면들을 보고 특히 경찰이 쫓다가 네. 한 명이 죽어요. 경찰이 한 명 죽어요. 제대로 나오진 않는데 경찰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나 아니면 뭘 나오나 봤는데 진짜요? 네. 나 몰랐어. 쫓다가 아마 경찰차에 경찰 한 명이 치였던 거로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치였던 경찰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 치고 다니죠 경찰차가. 맞아. 네,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보면 그 의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구남한테 신분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하는데 김구남이 걔 제압하고 이제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는데 경찰들이 총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데 이거 있어. 네, 다른 약간 젊은 경찰이 김구남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냥 쏴 하는데 뒤에 약간 나이 든 경찰이 딱 쏘는데 젊은 경찰을 쏘잖아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침착하게 안 하고 뭐 민수라고 하면 민수야 이러면서 아니 뭐 그 걔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바로 네가 쏴라고 해서 쐈는데. 네, 너무 바보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거 쏴도 위쪽으로 다리를 쏘던가. 맞아. 근데 그 정면 여기 갈비 뒤에 사람 죽겠까 그러니까 여기 쏘면 커피 거기. 야 그거 보고 이게 너무 무능하게 나온다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건 맞네요. 뒤에 희화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다른 영화에서도 뭐 무능한 면이 뭐 나오는 영화도 있긴 있지만 보통 제가 본 영화들 같은 경우는 보통 무능하게 나오는 경우 주인공을 돋보이기 위한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런 경찰 이용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경찰이 하지 못한 걸 주인공이 해냈다. 맞아. 근데 나홍재 감독님 앞으로 영화 제가 해야 될 2개 더 있는데 다 보면은 나홍진 감독님 영화에서는 경찰은 주인공을 위한 그 경찰이 무능한 게 아니라 진짜 경찰이 너무 무능해요. 곡성도 그랬고 곡성은 랑종도. 경찰 자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 랑종에서도 결국 그 뭐 경찰이 도움되는 게 하등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못 찾지. 아무것도 못 찾잖아요. 그 실종된 걸. 그러네. 나홍진 감독님에 있어서 경찰이란 참 너무들 무능하고 바보고 하등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일관성이 좋아요. 나홍진 감독님의 철학이 모든 영화에 그게 동등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만약에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데 어떤 영화에서는 경찰이 되게 뛰어나. 어떤 영화에서는 또 경찰이 되게 무능해. 그러면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할 말이 이렇게 없나 보다 했는데 뭐 경찰이 모든 영화에서 무능하게 나와.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갖고 만든 거란 말이죠. 기독교도 그렇고 종교에 대해서도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뭔가 자기만의 철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공권력인 거죠. 경찰은 공권력을 상징하고 기독교는 종교를 상징하는데 나홍진 감독님한테 중요한 건 그 종교 얘기를 어쨌든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곡성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요. 뭐 종교와 이 사람은 또 공권력 기존의 어떤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죠. 이 사람 이게 얼마나 무력한지 봐라. 니들이 봐라. 실제 이렇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실제적으로. 맞아. 네. 그건 좋았어요. 좀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2번째 질문을 드리면 살인을 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사람이 죽는 거를 실제로 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서 사람이 사고나 병으로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없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1년 전쯤에 돌아가셨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침대에 뭐 그때 이제 그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 임종하시는 걸 봤죠. 그거 봤는데 좀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좀 죽는구나. 근데 사람이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이 사람이 바로 죽어도 청신경은 살아있다고. 예, 청신경은 살아 있어서 말은 어느 정도 듣는데요. 그럼 주변에서 좋은 말 해주고 잘 가시라고 이 정도 해주면 그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정도. 테리비언님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물론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네. 그때 이제 뭐 눈물 안 나다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 청각이 살아있다. 한 명씩 이야기하고 와라 했는데 전 이야기 말 못했어요. 뭐 엄청 그때 눈물에 쏟아지느라. 되게 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사람을 게 죽는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에서는 개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면정아 개장수고 뭐 개싸움도 막 하더라고요. 그거 있고 영화는 군함이 처음에 개 이야기로 시작한 혹시 또 기억나세요? 진짜 하필 네. 또 그 얘기로 뭔가 의미가 있는 맞아요. 이야기 개 같은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이 개 구자가 김군함의 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 이미지가 엄청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독은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근데 개가 처음에 나왔던 그 군함이 들려줬던 개 이야기가 자기 동네에 이제 개병이 돌아가지고 미친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엄마도 물고 여기저기 다 물고 다니더만 결국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버렸다. 근데 땅에 묻어졌는데 그 개를 동네 사람들이 파서 먹어버렸다. 그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 얘기 왜 했을까요? 결국 이 스토리도 보면 3명의 김군함뿐만 아니라 버스 회사 사장 면정아 다 개싸움하다가 죽어버린 케이스 같긴 한데 그렇죠. 그걸 나타내기 위한 전 개라는 이미지가 엄청 야생이기도 하고 야생이죠. 약간 우리 펫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이제 엄청 귀여운 강아지들도 있긴 하지만 원래는 개는 그냥 시골에서 키우는 똥개 그냥 야생의 이미지가 엄청 강했던 그런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감독이 활용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야생의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하려고. 근데 그 와중에 강아지는 저먼 셰퍼드야. 누구요? 강아지 2마리 막 싸우는 거 장면 보면 저먼 셰퍼드야. 그게 뭐예요? 저먼 셰퍼드. 저먼 셰퍼드라고 하는 종이구나. 셰퍼드. 나름 피가 있는 애야. 그래요? 내가 키우거든. 그래요? 콜라라고. 아니 저번에 고양이도 키우신다더니. 고양이 좀 많이 키워요. 고양이. 댁에서 키우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키우시는 네, 거예요? 부모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댁에 개, 고양이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독특하네. 네, 저먼 셰퍼드인데. 우리 독일 독일 셰퍼드. 개 이름은 바로 기억하시네요. 콜라. 좀 이제 어릴 때 제가 키웠어요. 근데 애가 아기 때는 귀여웠는데 이제 아기 때 키우고 저는 서울로 상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랜만에 내려갔더니 애가 이렇게 커져 있어. 요만한데 내 키만 한 거야. 갔다 오니까 엄청 빨리 자라요 애들이. 몇 년 만에 본 거였어요? 몇 년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근데 그렇게 된 거야. 정말 빨리 자랐네. 네. 근데 애가 이제 내가 어릴 때 키운 게 기억 때문에 신나가지고 달려왔는데 나만 한 애가 감당을 못해. 막 이렇게 달려오니까 반가워 이런 게 아니라 반가워 이러고 있으니까 얼굴 때리고 몸 때리고 옷 찢어지고 나 진짜 옷 찢어졌잖아. 그 정도였어요. 개빡쳐가지고 나 진짜 무서웠겠어. 그 이후로 싫어하다가 애가 지금 이제 한 3살 4살 됐어요. 애가 철들었어. 집에서 교육을 잘 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애가 이제 더 이상 안 나대요. 좀 근데 좀 가슴이 아파요. 이것도 나이를 먹는다는 거니까. 네, 맞아. 자연스럽게 테리베어님 질문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3명 다 해야 되니까. 좋습니다. 아까 너무 아쉬웠어. 솔직히. 자, 황해. 이 영화의 이름은 황해예요. 직역하자면 노란 바다란 뜻이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는 서해를 황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굳이 이 영화를 노란색 바다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황해. 아니 근데 이 김구남이 배를 미리국한 장소가 부산인가요 처음에?
아니 어디였다 경남 인천? 아 인천이었던 것 같아요. 인천으로 들어왔나요 이 사람? 인천 아니 되게 멀리서 해서 네. 위를 버스 타고 왔는데 서울에 부산인가? 다시 경남? 돌아가는 거는 부산이 확실하거든요. 부산인데 처음에 들어왔던 데도 인천이 아니라 되게 아래쪽 지방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서해였는지 동해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중국에서 들어오려면 서해는 거쳐야죠. 황해를 거치긴 해야 된다. 네, 황해를 거치긴 해야 되죠. 그리고 서해가 아니라 황해라고 한 거 보면 이제 노란색 진흙탕 싸움 같은 걸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황해가 또 황해의 특성 자체가 원래 그 갯벌 때문에 네, 맞아요. 항상 물이 뿌옇고 맞네요. 진흙탕 싸움. 저는 그런 이미지를 조금 차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전투구. 이전투구. 근데 노란 바다, 노란색이 따로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노란색. 근데 저는 그거는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것도 이제 인터뷰에서 본 건데 이 나홍진 감독님이 이 스릴러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시긴 했었어요. 살인의 추억도 보면 굳이 색깔로 표현하면 그 화면도 누리끼리하고 뭔가 칙칙하잖아요. 근데 이 나홍진 감독님도 화면 전체적인 색감이 좀 누렇다 그러나? 아 그래요? 저는 못 느꼈었어요. 아 풀어요. 푸른 색감인가요? 잘못 얘기했네요. 일부러 이거 땡겨서 맞추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실패했네. 어둡고 칙칙하고 푸르고. 아 그런 느낌은 맞죠. 저도 들어보니까 푸르스름한 이미지가 많이 나온 것 좀 같아요. 곰팡이 냄새 날 것 같은 푸른. 편집을 좀 안 한 것 같은 느낌. 아. 뭔가 색감 조정을 안 한 느낌. 색감이 조금 파랗네. 파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 바다랑 상관없다. 파란 바다라고 하지 차라리. 네. 청해 너무 맑다. 너무 맑다. 너무 맑아. 근데 이게 제 그 질문하고 좀 연결해서 2번 질문이기도 한데. 네. 그럼 가시죠 바로. 제가 요거 연결하고 또 바로 2번 해주세요. 2번 가시죠. 어떤 거냐면 영화가 총 4부예요. 네. 4부인데 1부 제목이 택시 운전수, 2부가 살인자, 3부가 조선족, 4부가 황해예요. 맞아. 그러면 저의 질문이 이거죠. 왜 4부 제목이 황해인가? 1, 2, 3부는 솔직히 뭐냐면 그 군함의 입장에서 군함은 택시 운전수였어요. 거기서 또 와서 한국 와서 살인자 됐어요. 또 언론이나 경찰들한테 조선족으로 불려요. 근데 4부는 군함이 황해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거는 1, 2, 3부까지는 군함의 정체성, 뭐 타자가 지정해준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부가 왜 하필 황해냐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게. 저는 황해에서 죽어서 황해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결국 바다에 근데 그게 황해였어요? 동해? 그렇죠. 황해구나. 인천? 아니 부산인데? 부산 바다에서 가니까 황해는 아닌데? 아니, 부산이라고 안 나와요. 안 나오는구나. 네. 바다가. 그 바다도. 네. 저는 황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죽는 거고 일단 얘가 부산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배 타고 나가는 거 보고 그냥 황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군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그래서 황해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해서 제목으로 달고 4부 제목으로 할 정도면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네, 자기 그 감독이 조금 거의 무게를 주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테리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황해일까? 왜 황해인가? 나도 궁금해서 적고 온 건데. 궁금하네. 왜 검색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니 우리 안에서 답을 찾아보죠. 맞는 말이 같긴 해요. 황해를 죽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네. 이게 누구 질문이었죠? 저의 질문. 저의 질문이요. 같은 질문이죠. 네. 두 명에서 같은 질문. 네. 이거 왜 황해인 건가? 통합 질문이죠. 저도 왜 황해인지 궁금했거든요. 한 검색할 시간 한 5분 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나중에 가면 우리 밀린 숙제로 하고.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질문 가시죠. 두 번째인가? 내가 느낀 나홍진 감독님은 굉장히 현실적이며 리얼리티를 중요시 여기는 감독이다. 그러나 면정학이란 캐릭터는 혼자서 다 헤쳐먹을 정도로 굉장히 판타지적인데 면정학이란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캐릭터 되게 흥미로워요. 저는 무력의 끝판왕으로 그냥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관우지 무력의 뭐. 끝판왕. 관우지. 관우라고 하기는 장비 느낌이다. 장비. 그거보단 여포. 여포. 그다 여포. 진짜 여포지. 그치. 여포.
혼자 다 이기지. 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맞아. 실전 근육 만들어 놓고 어울린다. 머리털도 막 삐죽삐죽해요. 맞아. 진짜 정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거 만들려고 엄청 군데군데 자르고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머리 만들려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조선족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족은 황해 이전에도 좀 두려움에 살짝 존재라는 게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근데 이게 굳이 조선족으로 한 이유가 현실적이면서 가장 미지의 존재잖아요. 존재들이잖아요. 미지이긴 하다. 우리가 알지 모르는데 근데 같은 말을 써. 그리고 같이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모르는 존재들이야. 뭔가 한국인처럼 생겼고. 근데 되게 막 거칠고 세고 개고. 그러니까 이 미지의 존재, 미지에서 온 존재를 이 표현하려고 면적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조선족을 설정했고. 그러면 이제 판타지적이라는 게 참 좀 어울리기도 하는 게, 그러니까 미지의 엄청 먼치킨 강한 존재가 와서 쓸어버리고 마지막에 죽긴 했지만. 저는 또 영화 보면서도 궁금한 게 실제 저런 살인 청부 조선족을 통해서 조선족은 어쨌든 한국인이 아니니까 뭐 와서 살인하고 가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리더라도 중국으로 추방되나요? 그럼 거기서 사형당하나? 모르겠네요. 거긴 사형이 이제 더 심하죠 우리보다. 그럼 조선족은 함부로 못 올 텐데 그렇게 하면 청부를 하더라도 자기네들 중국 법은 얼마나 심해요. 돈 앞에서 돈 때문에 돈만 주면 살인할까? 난 그 생각 할 수 있다. 저 영화에서도 저게 실제 하나 싶더라고요. 살인 청부 하나. 근데 그 나홍진 감독님의 그거라면은 그 사람의 철학이라면은 이미 충분히 찾아보고 이게 이런 사례가 있다. 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영화에서도 조선족 걔들 불러봐 이런 거 본 것 같아. 대사를 조선족한테 살인 청부 사주하고 조선족이 죽이고. 무섭네요. 저 신세계 기억나세요? 신세계 거기서도 조선족 거기서도 나오죠. 그렇게 무섭네. 연변 거지라고 하던데. 아무튼 세 번째 질문으로 가시죠, 테리 배우님.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우리 그 추격자 할 때도 비슷한 거예요. 결국 이 영화 역시 감독님의 다른 영화랑 같이 참으로 염세적이고 주인공이 무얼 결심하던 행동하던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그의 아내가 중국에 도착하면서 끝이 나요. 그러게. 그러면 이 감독님의 스타일대로 따른다면은 아내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고 연변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요? 저는 연변 사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내는 그냥 그 친정집 가서 딸이랑 그 구남 어머니랑 보필 하면서 그냥 소시민처럼 살 것 같긴 한데 엄청 이제 돈은 조금 벌어 왔겠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보통 남편이 잃은 슬픔에 잠기긴 하겠지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염세적이란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이제 아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노리는 또 제2의 제3의 면정학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아내를 등쳐먹거나 아내를 뭐 살해하거나 뭐 이런 스토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나홍진의 세계라면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면변 사회로 했던 게 결국은 제2의 면정학이 나 결국 퍼즐 조각을 맞출 거고 그거 다 똑같이 또 결국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내가 아니고 엄마랑 딸이 있는 집을 알잖아요. 면정학들 부하들이 분명 다 알죠. 네, 아니까 이제 여자 돌아온 거 보고 뭔가 하긴 하겠네요. 뜯어내겠지. 그렇죠. 잘이네. 맞습니다. 이제 이진님 질문 가시죠. 드디어 저의 질문이 좀 길긴 한데 짧게 그러니까 하면 이거 너무 질문이 너무 길어. 저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이거 질문을 답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다. 내가 있는데 내가 답을 못 하겠어. 너무 부담스러워. 짧게 하면 이것도 아까 했던 얘기긴 한데 추격자에선 사이코패스 나오고 황해에선 조선족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근데 나름 이제 이 그룹들은 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이기도 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그룹들이죠. 그룹들이고. 근데 왜 사이코패스와 조선족을 그 영화에서 썼는지는 알겠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을 알 것 같고 어느 정도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이용한 거죠. 사용한 건데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죠. 한국 영화가 그동안 뭐 정신병자라든지 조선족 혹은 성소수자 등을 약자와 소수자를 묘사하는 방식이 어떠했는지 영화 혹은 예술의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 영화 감독은 소수자와 약자를 어떻게 묘사해야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진짜 어려운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는. 무거운 주제죠. 사실 네. 이렇게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영화는 영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는 거지. 표현의 자유인 거죠. 표현의 자유인 거죠. 뭐 조선족을 어떻게 묘사하다 상관없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지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무래도 윤리적인 좀 입장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묘사를 하더라도 좀 뭐 조선족이나 뭐 성소수자나 이런 분들은 좀 좋은 방향으로 묘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요건 넘어가죠. 어려운 질문이라. 너무 어려운 질문. 네, 답이 없는 질문이다. 위험한 주제예요. 3번인데 네. 아까 2번 했으니 이건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 이건 뭐 나홍진 감독님의 특징이기도 한데 여성의 노출씬이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나홍진 감독님은 폭력과 노출을 그대로 묘사하는가, 강조하는가? 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흥행. 사람들이 좋아한다. 네, 이거 뭐 통쾌하니까 뭐 통쾌하다. 폭력 나오고 노출 나오고 이거 하면 사람의 본능적인 걸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통쾌하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시원시원하게 하더라. 입소문 타서 조금 흥행의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이니까 이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그 세계의 현실이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 현실에서도 뭐 폭력 많이 일어나고 노출도 뭐 그냥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뭐 숨길 거 없이 그냥 다 보여주자라는 느낌에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리얼리즘이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날 것, 숨기지 않는. 아니, 좀 세게 말할게요. 아니, 왜 씨발이라고 말 못해? 그것도 맞는 말이야. 왜 섹스를 섹스라고 말을 못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저도 너무 가리려고 하고 뭐든 왜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런 날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돼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4번 이게 뭐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남자 주인공 3명이에요. 하정우, 면정화, 김태원. 이게 3명의 욕망이 과연 가까이 모였고, 욕망이 좌절되는 지점이 어디고 각자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가. 이게 너무 힘들죠. 이거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을 한 세 줄로 써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이거 진짜로 답하려면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막 우리는 막 이렇게 막 3줄 4줄 뭐 짧게 써봤는데 이렇게 짧게 써봤는데 화면에 꽉 차요. 화면에 이거 꽉 보세요. 차요.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시간 관계상 하나야 하나.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딱 끊고, 왜냐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또 마음속에 품어 각자 알아서 답하세요. 마음속에 품고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쳐주세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다음 주는 두 영화가 가는데, 맞아, 이 다음 주 거예요. 네, 곡성과 랑종. 와, 곡성과 랑종입니다. 2개는 제가 준비를 하고요. 2개 다. 네. 왜냐면은 2개가 좀 이어지는 면이 있어요. 어허. 굉장히 아직 우리 시간 남았어요. 그리고 2분 남았네. 아니요, 이거 우리 4분 빠르잖아요. 네,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원래는 이거보다 4분, 그러니까 6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아직 괜찮아요. 6분이면 아까 그 마지막 질문 해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다음 주 곡성과 랑종에 대해 얘기하면서 끝을 내도록 합시다. 네, 곡성 랑종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영상 보니까 BGM을 네. 굉장히 그냥 맞춰서 내던데 지금부터 BGM 까시면 돼요. 예.
좋습니다. 지금부터. 네, 좋습니다. 오케이 지금 BGM 나가고 있죠? 네, 그러겠죠 아무튼.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듣느라 고생이다. 고생하시는 거죠. 이렇게 길게 듣는 것도 힘든데. 맞습니다. 곡성과 랑종을 다음 주에 하게 되고요. 네. 두 개 다 제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셨나요 곡성 랑종? 전 둘 다 봤어요. 전 아직 못 봤어요 곡성. 곡성 안 보셨죠? 네. 빨리 보세요. 네, 되게 제가 곡성과 랑종을 두 개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곡성과 랑종은 두 개 다른 영화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세계관이 같아. 세계관이 같아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곡성 다음에 곡성은 이제 랑종은 곡성의 프리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곡성의 전 시간이에요. 이게 다만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태국이었나 맞죠? 맞아요.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곡성에 있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 됐다. 아직 3분 남았다니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요 다음에. 그 앞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 준비를 했는데 네. 근데 다만 이제 아셔야 될 게 두 개랑 두 개는 감독은 달라요. 맞죠. 여러분들. 연출 감독은 다르기 때문에 랑종은 왜 나옹진이 그렇게 했지라고 생각을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네. 기대되네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거 쳐주시죠. 쳐주세요. 이거 치는 빨리 거. 끝내려고 해. 다들 아직 4분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